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기초 분자 종양학에 관련된 기초 실험을 많이 했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병은 늘어나고 아픈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 식단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의사를 그만두고 건강정보를 알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임상하는 것이 저의 적성에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기초 분자 종양학에 관련된 기초 실험을 많이 했고요. 수의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도 좀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의사로 동물 실험과 또 다양한 이제 기초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초 분자 실험을 병행하면서 많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 삶에서도 항상 화학 물질을 접하고 늘 동물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화학약품 때문에 늘 피곤이 많이 쌓이게 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이러면서 좀 살도 찌게 됐고 매일 동물을 자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제가 부딪히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언제까지 이렇게 동물을 늘 희생시켜야만 할까? 언제까지 나는 이 피곤한 삶을 살면서 몸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실험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병은 늘어나고 아픈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건강 문제, 또 미래 문제, 또 현실에 늘 죽이는 어떤 실험에 대한 문제, 아픈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의학의 문제, 이런 고민들이 동물실험과 연구소를 좀 그만두고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우연하게 알게 된 해독 치료를 하고 있는 한 지인분을 통해서 해독만 해도 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독을 했는데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염증이 사라지고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 그 당시 저의 가장 관심사는, 저의 큰 관심사는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해독을 했는데 살이 빠진다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암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독이 필요한 이유와 우리 몸에서 독소가 왜 쌓이는지, 효소가 무엇인지, 간청소다, 장청소다, 또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완전 소화, 완전 연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련 자료들, 또 관련 책과 논문들, 또 이런 치료를 하는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저에게 이제 새로운 지식이 막 쌓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지식이 질병 중심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 건강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영양과 해독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저희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쓴 책들을 사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은 훨씬 많죠. 어제도 이제 만났던 분이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그동안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직 많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 나이 들면 약을 먹는 게 당연하다.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분의 예시를 들면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입니다. 이
이 사람들은 뭐 조화로운 삶, 뭐 소박한 밥상 이런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 세계에 귀농과 채식의 문화를 널리 보급한 유명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약이나 주사나 병원, 수술 이런 것들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직접 찾아서 그렇게 실천을 하신 분들이고요. 실제 스콘 리어링은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지도 않았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이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100세까지만 나는 살겠다라고 수명을 조절하신 그런 죽음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리어링과 스콘 리어링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무병장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무병장수는 실제 막연한 꿈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삶에는 조화로운 삶, 몸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를 함께 가꾸는 조화로운 삶이 가장 중요하게 수반이 됐고요. 또 음식도 매우 중요하죠. 음식도 살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굉장히 간소하게, 단순하게 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제가 과일 식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들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제철 과일로 식사를 하셨고 또 점심과 저녁에 뭐 채소류나 콩류나 또 통곡식류를 또 견과류, 씨앗류를 드시면서 육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병장수는 꿈이 아니라 마음먹은 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살펴보니 무려 3개 이상 만성 대사성 증후군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10명 중에 9명은 하나 이상, 하나에서 3개까지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는 사실 요즘 생각엔 굉장히 또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65세 이상의 분들이 무려 3개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 가더라도 질병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꼭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